아웃풋에 대한 중요성, 독서에 대한 중요성.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저런 거를 또 노력을 하셔야 될까. 근데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공지를 먼저 올리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지를 올려야지 내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또 이제 두 아이를 또 케어하면서도 또 이제 본업은 이제 그런 피아노 레슨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도 또 계속 이렇게 독서하시고 아까 막 이렇게 필사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지독하다, 진짜 독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조금 또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2WH 법칙 이 부분 되게 너무 좋았어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왜 신청했는가? 아까 Y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Y. 저도 살아가면서 Y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 Y에 대한 거 저는 좀 How에 대한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근데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해요. 본질. 내가 독서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왜 듣는 건지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죠. 왜 책을 내가 읽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럼 Y에 대한 거 본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할까 원북 원 액션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세요. 원북 원 액션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고 하나를 실행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동계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적적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으로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데서만 그친다라는 거죠. 책도 많이 사요. 우선 많이 사. 읽지도 않는 책 많이 사. 우선 사는 게 먼저예요. 산 다음에 읽어야 되죠. 근데 읽고 그치니까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많아지니까 뭐예요?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더 더뎌진다는 거죠. 강의 들을 때는요, 저 강의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고 또 적용할 거. 여기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오늘 배웠던 부분을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적용해볼까? 책을 읽었다면은 무엇을 적용해볼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변화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읽었다라는 거죠. 예, 책 읽은 거 다 표시한 거 보셨죠? 그래서 어떤 간절함, 갈망, 이 부분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기서 딱 결단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존의 나의 모습과 오늘 딱 결단해서가지고 오늘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나를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간절함. 저는 딱 29살 때 딱 결단했거든요. 평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 29살 때. 나 평생 이렇게 배달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다.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더라고요. 딱 책 한 권 처음 읽었던 책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 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중고로 사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책을 하나씩 읽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자존감을 회복했다. 저도 그거였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싫고 내 자신이 좀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나 스스로 너무 저평가했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스피치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도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 1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고 어떤 결과를 나왔을 때 어떤 자존감을 회복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럼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진짜 밤새 얘기하고 싶어요. 마인드맵 근데 마인드맵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적 정보가 있고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인드맵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외부적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마인드맵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인풋용 마인드맵이에요. 인풋용 마인드맵.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하는 게 이제 아웃풋용 마인드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바깥으로 꺼낼 때는, 손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종이 위에다가, 백지 위에서, 종이 위에서 생각하기. 종이 위에서 백지 위에다가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를 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외부적인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는 요건 양이 많단 말이에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때는 이제 싱크와이즈라고 해서 디지털 마인드맵. 제 카톡방에서도 이제 쿠폰 막 나눠드리고 했었는데요. 싱크와이즈는 좋은 게 이거 잠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게 싱크와이즈 화면이거든요. 그럼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럼 책에서 본 것 이렇게 책에서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클릭하고 가지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딱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본 것 엔터 치고 스페이스, 깨달은 것 엔터 치고 스페이스, 적용할 것 엔터 치고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본 거에서, 그럼 저는 책에서 본 거 좋은 문장들, 메모 독서법으로는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정철 저자님의 메모 독서법.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이 깨끗하게 보면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그럼 본 거, 책에서 와닿았던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지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지를 저는 딱 버튼 2개만 눌러요. 스페이스, 엔터, 스페이스, 엔터 이것만 눌러요.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지를 확장시키는 거. 우리 내 생각의 구조가 방사형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거든요. 우리 생각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조화하는 훈련들, 구조화하는 거, 구조화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와이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좋았던 부분이 월별로 나의 과정을 기록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인더를 쓰거든요. 미니쭈미맘님도 다 그걸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강의 자료를 만들었을 때 몇 월 달에 뭐 했고 몇 월 달에 어떤 강의 들었고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 했었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간도 쓰지만 월간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월말 혹은 연말에 한 달을 돌아보는 거예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춰서 가지고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듯이 나를 한번 멈춰서 가지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들, 어떤 강의들을 들었었지, 어떤 책들을 읽었었지, 내가 그만큼 들으면서 또 아웃풋을 했었던가. 우리가 밥을 먹고서 화장실에 가듯이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배우는 데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들 돕고 싶다. 선한 영향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요. 가운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부의 날씨라고도 하고 외부의 날씨라고도 하는데요. 바깥의 날씨 추운 거, 비가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날씨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코로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저는 1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29살 때 책을 읽고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1대1 코칭, 1대1 무료 강의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컴퓨터 학원은 많은데 스마트폰 학원은 없지? 그래서 1대1로 무료로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 독서. 아웃풋 독서에는 아웃풋 독서법이라는 얼마 전에도 특강했었죠. 아웃풋 독서법이라는 또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훈 저자님의.
책에 메모하는 거. 저도 책에 진짜 미친듯이 메모해요.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책 읽지 않고 이 책도 너덜너덜하게 책을 읽었거든요. 계속 메모하고 책의 여백의 공간은요. 저자가 우리한테 메모하라고 남겨준 공간이라는 거죠.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책은 메모장이다. 책은 메모장이다. 책에 남겨주세요. 책을 읽을 때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여백의 공간에다가 좋은 문장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책을 읽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저는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저는 아이디어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책의 여백에다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책은 메모장이다. 그 책을 읽기 전에 얻고 싶은 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목표 달성했는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저도 책에게 쓰는 편지는 조금 오타쿠 같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뉴즈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책에다가 편지 쓰는 거. 아, 책아 고마워. 실행이 답이다. 책아 고마워. 나를 실행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뽀뽀도 해주려고요. 책에다 편지 쓰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자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책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하면서 책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책의 여백에 메모하는 거. 책은 메모장이다. 그 다음에 나만의 목차 만들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책에다가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책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어요. 요렇게 접기도 하고, 이건 이제 귀접기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귀접기도 하고요. 이제 큰 귀접기. 이런 식으로 이쪽에 중요한 내용이 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로 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덮어져 있다가도 여기를 바로 꺼내서 볼 수가 있겠죠. 제 책, 연봉이랑 메신저 대답, 책 112페이지. 님쭈님아미도 지금 계속 아웃풋 하시면서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책이 나오실 거예요.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매일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을 쓰고 싶은데 저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독서, 책 쓰시는 분들 공통된 부분이 다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 안 하고 책 쓴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세요. 독서 안 하고 책 쓴 사람이 있는지. 독서를 많이 하고요. 책 쓴 사람이 다 공통점이 또 메모를 많이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서, 메모, 그 다음에 글쓰기. 요 순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 메모하시고요. 그 문장을 계속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좋은 책을 찾았는데 비틀어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비틀어 글쓰기. 그러면은 실행이 답이다. 이런 걸 비트는 거예요. 어떻게 비트시면 좋을까요? 독서가 답이다. 메모가 답이다. 글쓰기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계속 비틀어 보시는 거예요.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메모가 답이다. 한 다음에 메모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메모들에 대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겠죠. 책의 중요한 부분을 접으신 다음에 책의 제일 앞에 여백이나 제일 뒤에 여백에다가 키워드랑 페이지를 같이 써보세요. 예를 들면 뭐 37페이지 뭐 독서의 중요성. 그러면 책의 목차뿐만 아니라 나만의 목차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필사하는 거. 사실 저는 필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필사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문장을 한 줄을 써놓고 제 생각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본 것이라면은 저는 깨달은 거. 이 한 문장을 보면서 깨달아진 나의 생각들을 좀 더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문장을 옮겨 쓰는 것도 좋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문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필사하시되 처음에 손으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깨달은 거. 이 문장을 보면서 내가 느껴졌던 나의 깨달음들, 나의 생각들,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생각들을 더 많이 써보는 거.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용할 거. 이 책을 읽고 나는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인드맵 가시하는 거. 마인드맵 너무 잘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글씨를 진짜 못 써가지고 좀 저는 이제 싱크와이가 좀 편하게 하는데 저는 마인드맵 하는 게 진짜 그냥 가지치기만 해요. 저는 색깔도 안 넣거든요. 또 제가 색약이에요. 색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치기만 해요. 가지치기만 하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종이는 가로로 놓고서 쓰시면 됩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놓고서 쓰시면서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 손마인드맵, 그 다음에 디지털 마인드맵. 제가 근래에 찾았던 것 중에 또 좋은 프로그램이 트랜스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랜스노라는 게 좋은 게 무료 소책자 같은 거 만드실 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에버노트랑 싱크와이즈를 많이 썼었는데 이 두 가지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트랜스노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어떤 그런 썸네일, 어떤 카드 뉴스 이런 것들도 만드셨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리니스 주님님도 계속 배우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아웃풋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그 카드 뉴스 만든 다음에 또 계속 공유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PPT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망고보드 뭐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책에 좋은 문장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공유해보는 거, 공유해보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맵 가시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화예요. 구조화. 디지털로 하시던 아날로그 하시던 구조화. 그 다음에 조감적 사고. 우리가 새가 하늘에 떠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은 종이 한 장에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마인드맵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평 쓰는 거. 저는 서평 쓰는 거는 무조건 블로그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했거든요.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2011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블로그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고 책에서 와닿았던 부분들을 블로그에다 계속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시기보다는 책을 읽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 나의 생각들, 책의 내용 한 5줄 쓰시고요. 나의 생각들을 뭐 한 10줄 정도, 2배 이상 아웃풋 해보는 거, 그렇게 시작해보시면 좋아요. 저는 잘 키운 블로그 하나, 저는 뭐 홈페이지도 없거든요. 다 블로그 보고서 강의를 신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거. 저는 이제 독서 모임 하는 이유가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저도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책을 읽고서 같이 나누다 보면은 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서로 느끼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깊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의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독서 토론이 너무 좋습니다. 독서 모임을 하시게 되다 보면요. 어떤 능력들이 길어지게 되느냐.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또 자주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뭐가 강화가 되느냐? 스피치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강의를 하기보다는 먼저 모임을 만드시면 좋아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독서 모임에서는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책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아요. 미니 특강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모임 운영 능력도 생기고 또 사람들 모집해야 되니까 블로그 통해서 모집하시면 좋아요. 블로그 통해서 사람들 모집해야 되니까 마케팅 능력도 생기고요. 스피치 능력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서, 종이라도 나눠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PPT 능력도 생기고 문서, 한글 또 교재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교재 문서화 능력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을 벌리자. 모임을 만들자. 무슨 모임이요? 독서 모임 만들자.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령이에요. 저는 2016년으로 독서 모임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블로그랑 독서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는 방법. 독서 모임, 블로그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처음부터 책을 쓰긴 힘들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소책자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정도 마음 먹고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 20일 정도면 쓰는 거예요. 근데 뭐를 먼저 쓰시면 좋으냐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 힘들었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 삶에 있어서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게 저는 최고의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쌍둥이 맘으로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던 이야기, 코로나에서 힘들었는데 온라인 독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극복했던 이야기, 이건 니니쭈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19살 때 학교 그만두고서 힘들었던 이야기, 배달하면서 살아가다가 29살 때 배달 늦게 왔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어요.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다시 책 읽다 죽자는 마음으로 계속 책을 읽으면서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매출이 2월부터 6월까지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6월부터 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6월부터 지금 한 10월 때까지 강의하면서 매출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나만이 겪었던 이야기, 그 힘든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힘든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힘든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인생은 W다. 내가 그 힘들었을 때 나의 5년 전의 나에게, 이것도 너무 좋아요. 5년 전의 나에게, 5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눠주잖아요. 진짜 사람들의 변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단 한 사람의 변화,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 변화되는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요, 돈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책 쓰기. 그럼 20페이지씩 하루에 한 장씩 쓰면 20이면 책을 쓰죠. 20페이지가 되죠. 소책자가 되죠. 그럼 소책자를 10개 만드는 거예요. 소책자 10개 만들면요, 200페이지거든요. 200페이지. 그러면은 초고가 보통 이제 100페이지. 죄송해요. A4용지 기준으로 20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책자 5개 만들면요, A4 용지 100장이 되는 거예요. 제 책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소책자보다는 블로그에다 계속 썼었어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복사해서 한글에 저장하고,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복사해서 한글에다 저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두 번째 책도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곧 이제 출간을 할 거예요. 책 쓰기.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실행이 답이다. 아웃풋이 답이다. 아웃풋이 답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의 한계에 계속 나를 가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처음부터 어떤 비용을 받는 게 부담이 된다면은. 근데 계속 나눠주다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계속 사람을 나눠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가 열리느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성과예요. 첫 번째는 나의 성과. 두 번째는 나의 수강생의, 나에게 배운 사람의 성과예요. 나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린다. 저도 그거였어요. 처음엔 저의 성과를 얘기했었지만은 지금은 저에게서 배운 사람들에 대한 성과를 얘기하다 보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다 보면요, 수익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가장 아팠던 시간들을 먼저 공개하시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모임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리라 보면요, 결국엔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오늘 리니츠님님 강의 너무 잘하셨죠? 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 방에서 이렇게 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월 1,000만 원 버는 거 진짜 너무 쉽습니다. 월 1,000만 원 벌면서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해주신 리니츠님께 박수 드리고요. 채팅방 후기 꼭 남겨주세요. 강사는 후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채팅방 후기 남겨주시고요.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또 강의 자료 공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리니츠님에게 또 많이 배우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스 형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